시작할게요. 네.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바로잡을 게가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드려요. 실제 지난번에는 충신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간신에서 망한 황공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황공이 신주 전국시대 최초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관중과 포소가에 대한 관계 얘기를 좀 세밀하게 얘기해줬고,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안영이라고 하는 천철살인의 명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술자리에서 천리박 적군의 출동을 막은 사자성어를 얘기했을 때 잘못한 한자가 있어서 그걸 좀 주의할게요. 실제 이제 준조절충이라고 하는 건데, 술잔? 네? 술잔인가요? 이 술잔. 네. 요자를 설명할 때 제가 거기서 이거를 이제 굽다는 거예요. 굴 자자 또는 굴 적자예요. 적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술안주를 올려놓는 술그릇을 안주 그걸 얘기해서 술안주 자리에서 이 적에 예리한 예봉을 꺾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요거를 제가 그때 석대라고 했어요. 이 석대는 우리가 석쇠를 아시죠? 석쇠. 네, 석쇠. 우리가 석쇠인데 사실 그 정확한 석쇠는 원래 없는 말이고 적세예요. 근데 이 적세는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글이에요. 참 웃기지만. 그래서 지금 석쇠를 쳐도 적세가 뜨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한문에서 석은 아니고 반드시 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적 하는 거 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면. 예. 그때 쓰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거예요. 도루에 고기가 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저 석자요? 적자. 적자. 네, 그때 석자를 해서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얘기 때는 석쇠, 적세를 같이 쓰듯이, 그래서 내가 발음을 잘못했다. 근데 실제는 적자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노자를, 그 당시에 제가 제나라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노자는 제나라 사람이 초나라 사람이고, 실제 가서 근무하는 데는 주나라 왕실에 가서 근무했다는 얘기일게. 자, 이제 오늘 이제 좀 말 나온 김에 세 분의 진짜 철학자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소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읽지는 않아서 실제적으로 오늘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제가 아는 것만큼 제 스토리대로 사마천의 사기에 들어간 걸 포함해서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사기가 이 세 분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재미도 없고, 또 재미 위주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다가 그분들이 써놓은 유명한 책들을 유명한 구절이나 이걸 갖다 오늘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노자입니다. 이분은 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왜 용이냐? 자, 노자는 실제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당대의 같은 학자인 공자님하고 비교해서 그때 같이 만났고 그랬어요. 공자님이 언제냐면 551년에서도 BC 478년 만 71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요때 공자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자님이 노자를 만나라 그랬기 때문에 노자가 요때 인물이다 하는 거 보시고, 이분은 몇 살을 살았냐, 이게 구구합니다. 누구는 160살, 누구는 200살을 살았다. 불명해요.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이 본명은 이이예요. 이. 우리나라 율곡 이하고 같은 이입니다. 성은 이시고 이름이 이예요. 그래서 이인데 노자예요. 자가 담이에요. 담. 그래서 이분을 노담 그래서 나중에 노자가 됐는데, 이 연유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게 노자의 유적저기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그때 노자였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계에도. 하여튼 이렇게 본명은 이이고
자가 담이다. 그래서 노담이라 불렀던 사람이 이 노자인데 시대를 요구해요. 나라는 어디서 태어났냐? 천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천하라에서 태어나서 가서 일하는 데는 주나라예요. 주나라. 그 이제 왕실에 가서 그 도서관 사관을 했다 그랬는데 요새 얘기로 보면 그냥 이제 국립도서관에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관장을 뭐 명성이 있으니까 관장적으로 보시면 돼요. 도서관장. 그래서 그 근무하면서 어마어마한 책을 접해가지고 책으로 도를 듣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뭐 어디 가서 산수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 닦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니까 이 노나라의 공자님이 여기로 와요. 주나라의 그 왕실의 노자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그 낙양에 수소가 낙양이었으니까 이게 서주 동주 시대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공자님이 노자님을 만나서 대학자끼리 만났는데 한 분은 유가고 한 분은 도가잖아요. 사실 과가 틀려요. 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어떤 이치가.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그 노자한테 공자님이 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어떻게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노자가 실제적으로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공자를 질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계에도 그게 있는데 실제 그래요. 노자가 공자한테 그대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옛 성현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살이고 뼈고 다 썩어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것은 글자 몇 마디인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게 유가들이 이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높고 직책이 높고 굉장히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들인데 당신은 왜 오만과 탐욕으로 그게 있냐? 그래서 그걸 버려라 그래. 그리고 위선, 그 다음에 망상을 버려야 이 공자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 보세요. 이게 둘이 라이벌 관계 같이 대단한 대학자고 지금은 다 성인들인데 실제적으로 나이가 좀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공자님이 가서 물었는데 엄청 그 얘기를 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도덕적이나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자로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받아주고 돌아와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자기가 데미지를 먹었는데도 근데 공자님도 대단히 승부죠. 이 노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하늘을 잘 나르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는 것도 나는 안다. 또한 짐승이 잘 달리는 것도 아는데 새는 화살로 잡을 수 있고 물고기는 낚시로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은 이 투망 같은 거로 던져서 잡을 수 있지만 바람을 구름을 일으키는 용은 하늘의 용은 실제적으로 내가 번쩍할 수가 없잖아요. 용이라는 것은. 그런 용이 아는 것 같다. 그 노자가 바로 용 같은 분이다. 공자가 노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질책을 좋은 충고를 받아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저기 좋게 평가도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떤 용의적인 건 치욕적인 건데 그것을 높게 평가해서 그렇게 인지합니다. 노자가 이 주나라에 있었는데 이게 동주 시대니까 점점 기울어가는 그 왕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냥 거기를 사직하고 이 동주에서 서쪽으로 가요. 이게 우리나라면 이렇게 평화가 흐르면 이쪽이 낙양이고 이쪽이 이제 여기 관중시대 가운데가 이제 여기 옛날에는 호경이고 장안이고 지금 서안이라는 데가 수도 있잖아요. 요를 가려면 여기 한복간 되는 관을 지나가는데 노자가 요게 그 출입관리국 국장 정도 되는 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에 그러니까 저기 관에 그 사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노자가 이제는 운터 여기 지나간다. 이제 세상에 이제 더 안 나타나니까 노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더 뵐 수 없으니 저한테 좋은 얘기를 좀 남겨주고 가라.
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노자가 거기서 자기의 이제 그 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게 도덕경이에요. 도덕경이 약 상하권 5천여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손자병법보다 좀 적어요. 손자병법 6,100자 정도니까 한 1,000자 정도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윤회라는 친구가 좀 좋은 저기 가르침을 달라니까 써주고 한 건데 이게 도덕경이에요. 마지막 이게 유일한 그 노자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 이 한국관을 떠나서 서쪽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요때 요 한국관을 지나가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그 노자가 못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노자가. 장자 노자가 딱 보면 소 등에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소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자 출관도라 그래요. 이 관은 여기 한국관을 지나가는 그 그림이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 우리 정선이나 뭐 김정, 뭐 하여튼 이런 유명한 그 명인들이 다 그린 게 요걸 그래요. 노자 출관도라고. 그건 무슨 얘기냐? 누가 저기 문인들이 그걸 그리면 이제는 은퇴하고 그냥 고향이나 어디 낙향해서 조용히 살겠다는 뜻이 그걸 그렸다는. 그래서 그 노자의 출간도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노자 선생님은 향방을 몰라.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전철역이나 어디 둘이 이제 차 타는 데 가보면 웬 젊은 저기 남녀애들이 와서 도를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래 막 따라와. 정말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짤을 쓰고 그 잘못 엮이면 막 끌려가서 막 뭐 한다는데 이 도예요. 도를 아십니까? 선생님? 그래서 오늘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려드릴게요. 도는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도, 비상명. 이 도를 말로서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이건 상자자 이미 도가 아니다. 세상에 도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도라는 것은 만물의 이치에 이게 내포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형체도 실체도 소리도 없지. 그렇다고 이건 또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래서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갑이라고 하면 을이 될 수 없다. 백이라고 하는데 이 백이라고 하면 흙이 될 수 없어요. 뜻이 도를 깨달으려면 실제적으로다가 글자 또는 말,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집착하면 실제적으로 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온전히 순수하게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는 도를 우주 변화의 원리, 우주 창조의 작업을 빗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잠깐 지금 그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불교에서 이 깨달음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깨달음은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거든. 네. 그거는 깨닫지 않는 사람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깨달은 사람도 그 깨달은 것이지 깨달은 그 자체를 이렇게 말로나 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이거지. 네. 도가 그런 거라는 그래서 거죠. 이제 네. 보면 이제 그 구에서 이제 불임문자라고 이제 그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경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그 경을 많이 읽고 경을 많이 아는 거가 그건 깨달음하고 한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보면 이거 보니까 그 너무 그냥 비슷하네 보니까. 네. 그래서 도를 어디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냐면 쉽게 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도를 풀어줘요.
실제 처음에 천지가 개벽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체도 실체도 소리도 어떤 것도 없어. 이 어떤 것도 없는 상태를 무라고 해도 바로 이 무가 도의 실체가 되는 거냐. 도의 실체 이자 우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원. 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천지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다. 근데 이 무가 도의 실체이고 우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천지 작업을 할 때 함께 따라서 생긴 게 만물인데 이 만물을 바로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를 바로 도의 작용이라 해요. 도의 작용. 무와 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도덕경의 노자에서. 실제 따라서 이 천지에서 무에서 천지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가 개벽해놓아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같이 만들어진 게 유라는 거죠, 만물이. 그래서 천지에서 무에서 천지가 생겼다는 걸 아는 거. 이게 도의 오묘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 유라는데 이 유라는 걸 알면 도의 작용이 정말 크다는 걸 깨닫는다. 이것 자체도 그 도의 오묘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시겠어요? 지금 대충 이렇게. 그래서 무와 무자를 이렇게 쓸게요. 유는 전자는 도의 실체고 후는 도의 작용이라 했는데 이 모두가 어디서 나왔어요? 도에서 나왔잖아요. 도에서 같이 나왔는데 이게 틀린 거는 명칭만 틀리지 그 도의 오묘함은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현묘함이라고 해요. 오묘하고 오묘하다, 현묘하고 현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를 그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도를 누가 물어보면 아까처럼 도가도 비상도 도는 말할 수 없다고 하든지 야 너는 도에서 유무가 나온 걸 아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우리가 우주의 실체가 무에서 천지가 나왔고 이게 하늘과 땅이 나왔고 천지에서 우리 만물이 같이 따라서 나와서 지금 가득해진 게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주역이나 용리에서 또 저기 우주변의 원리에서 처음에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무국이라 했잖아요. 무에서 여기에 실제 무인데 진짜 무냐고요. 그러니까. 무인데 무가 아니다 얘기해요. 뭔가 있는데 모르는 거야. 그걸 공이라고 하고 허라고 하고 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자를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무국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일단 그래서 이게 무국인데 실제 여기에 우주의 시라는 것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그래서 그거를 뭔지 모르는데 물도 아니요 불도 아니라서 비수비화라 그래요. 물도 아닌 것이 불도 아닌 것이 우주가 있어요. 이거를 카오스의 혼돈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고 가벼운 건 위로 가잖아요. 무거운 게 여기 와요. 가벼운 거 화는 위로 떴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생긴 거예요. 무국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휴식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부적불산하는 화가 됐는데 이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죠, 음량이. 그래서 수를 끌어올리는 게 수순이죠. 이게 목이 하는 역할이에요. 화의 기를 밑으로 내는 게, 하방하는 게, 이게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렇게 복합 금수가 이렇게 생긴 것을 이걸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이 토라고 하는 바탕 위에 토는 이거를 다 중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행이 생겨요. 이게 동양철학은 음양 오행을 모든 바탕에 깔고 있다. 동양철학은. 그래서 그것을 노자는 이걸 도라고 시작해서 시작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 번 읽어도 저도 이거를 여기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난감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도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뭐 저기 뭐 이 도에서 심취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다 빗대서 같이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미 도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 아까 이제 공사상 없이 공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를 이제 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럼 그거를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진공요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네. 지금 보면은 그 상당히 맥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들으니까 불교하고 서로 맥이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도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노자는 세상에 큰 게 네 가지라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도입니다. 도는 지금같이 우주 만물의 원리고 뭐 근본이 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생기는 천이 끝도 없는 게 천이라서 이게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이에요. 옛날에 땅을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구이 똥바닥하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리고 뭐를 크게 봤냐? 이 군이에요, 군. 이건 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다가 왕의 힘이라는 건 세력은 진짜 그 끝이 없이 크다고 설명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래서 이 왕을 네 종류로다가 이렇게 나눕니다. 맨 위에서 1, 2, 3, 4. 그래서 가장 훌륭한 왕은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왕이 있냐?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놓고 알아서 사는 거예요. 요순시대처럼 그냥 관여를 안 하고. 그래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뭐 임금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정도의 대화가 나와야 그게 제일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의라고 해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왕이 무의지체예요. 그게 제일 상군이다 이거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훌륭한 임금은 우리 임금님은 너무 훌륭하셔. 그냥 뭐 복지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그런 것. 그래서 가려운데 긁어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그냥 칭찬이 자자한 덕으로서 칭찬이 자자한 그런 임금을 두 번째로 봤어요. 그걸 덕치라고 할게요 그냥. 세 번째는 이 임금은 그냥 철두철미해요. 그냥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신상필벌의 법치가 우선인 그런 임금님을 세 번째로 보는 거예요. 이걸 법치라고 할게요. 그럼 네 번째 가장 안 좋은 임금은 뭐냐? 자기만 알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만 아는 그리고 폭정하는 그런 임금을 굉장히 그러니까 말도 꺼내기 싫어하고 말을 꺼내면 그냥 또 화를 내는 그런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제일 나쁜 임금이다. 실제 제가 옛날에 뭐 할 때도 이제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상선약수라고 했어요. 이게 여기서 왔는데 물과 같이 사는 게 최선의 좋은 거다. 상선약수. 그때 물의 7가지 수유 7독을 얘기했는데 이 도덕경에서는 3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눠요. 첫 번째 물은 어떤 종류냐, 어떤 특징이냐.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생명을 키우는 게 물이다. 이게 생명의 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물만큼 부드럽고 유연한 거 있냐 이거예요. 없죠. 물만큼 부드럽고 유연한 게 없어요. 모든 물질. 그래서 얘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다 포용해. 쉽게 해서. 그래서 이걸 내가 포용의 물이랄게요. 세 번째는 남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것부터
비천한 것부터 아래부터 채워요. 거기부터 그 만족시킨 게 물은 이제 아래로 흐르잖아요. 자기의 겸양, 겸손의 수에 이 물의 특징처럼 도가 있는 거다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받아줄 거 받아주고 그런 걸로 이렇게 상선 약수로도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이 도덕경을 뭐 이렇게 쭉 보면 뭐 저도 다 보진 않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보거나 이 여러 자료를 보면 실제 그냥 구구절절 옳고 진짜 철학적인 얘기인데 너무 심오하고 그래요. 유라는 거 이게 다 유잖아요. 책상에 있고 나도 유인데 이 유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그래요.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유무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시체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저기를 쫙 이쪽에서 철학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은 또 아니 뭐 그 나중에 그냥 자세한 거는 더 읽어보시고 세 개를 버리라고 했어요. 세 개. 이 도가에서는 실제적 물질적인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걸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화를 버렸어요. 경화. 경화를 버려라. 오만함, 탐욕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치를 버렸어. 사치. 자, 이 사치가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뭐 진주 목걸이가 되든 뭐 롤렉스가 되든 내 수준이 아닌데도 막 겉에 치장하라는 게 사치잖아요. 그 이상을 살면 아무 사치가 아니야. 나의 수준이 넘는 게 사치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지나침. 지나침을 버려라. 이게 다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라, 사치를 버려라, 지나침. 이 세 가지를 버려라는 거예요. 지나침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태과인데 그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 저기 이 춘추 전국시대 재상들이 제때 떠나냐서 죽는 재상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유명한 그렇게 이른 여부리도 그렇고 여기 이사 있다 이사도 그렇고 뭐양 뭐 상황도 그렇고 되게 유명한 그런 분들이 이 지나침을 자기가 딱 단속하지 못하는 바람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토사구팽 되는 거예요. 그 지나침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다가 이제 또 사자성어 시체막 뭐라고 하냐면 지적 뭘 만족을 알면 두려 욕됨이 없다. 그 다음에 지지 가서 딱 멈출 줄 안다면 불태 위스럽지 않다는 거로 이 노자의 도덕경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건 뭐 끝도 없어요. 그래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치람이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고 앞에 있으면 뒤가 있는 거잖아요. 노자 선생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보라는 얘기고 그 어디가 앞이냐 누가 뭐 1등이냐 2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도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자 선생님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다음에 나오는 이 200년 뒤에 장자를 얘기하면서 그 사례를 얘기했대요. 밑에 지지가 순서가 맞아요? 이건 그칠지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침을 알면 여기는 만족함을 알면 뭐 이거 관계없어요. 그 뭐 영어의 앞뒤에 어순도 그렇지 이 한문도 사실은 내가 쓴 게 아니라 도치법. 왜냐하면 한국이 대부분이 좀 교육으로요. 네. 이거는 뭐 그걸 보고 한 거니까 내가 네. 자 어려운 노자 선생님 나중에 저기 사마천도 노자의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해요. 우리 선생님은 내가 볼 때는 불교의 기본 교리를 한번 공부를 하면은 이 중국 역사 이런 옛날에 김선생님 반야심경에 대해서 네. 그때 계셨어요?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 도가에 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자는 원래 본명이
주예요, 주. 장주. 시대는 언제냐? BC 365년에서 BC 270. 그러니까 95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성하잖아요. 이때예요. 이때 누가 있었냐? 맹자가 있었어요, 맹자. 이게 유가 쪽으로 도가되면 맹자가 요때 몇 년 앞에 태어나서 몇 년 먼저 죽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공자, 노자님의 같은 시대고, 그죠? 요 분들이 요때 시대라고 보면 돼요. 같은 시대. 그리고 이, 저기는 어디에서 저기, 예냐면, 이게 몸이라는, 그 나라도 아닌데 땅이라 그래요. 뭐, 이렇게 저기 뭐,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 설 땅으로 갔다 뭐 있잖아요. 나라가 보다 규모가 작을 때 시급지 같은 그런 데 같아요. 이 몽이라는 땅에서 하급 관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어디냐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저기 요새 이제 안희성이라고 그 굉장히 이쁜 옛날에 그 24성 얘기했잖아요. 안희성이 누가 있었냐면 뭐냐면 그 화산 중계 유명한 최고의 명성의 화산이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안희성의 근처에 있는 땅이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나라와 저기 5월의 그 사이 정도 안희성 하고 실제 이제 이 장자는 아까처럼 그런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보다 뭐 다 철학적이겠지만 이 일화를 중심으로 풀 때 장자하면 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자의 꿈을 호전몽이라 하고 그를 장주지몽이라 해요. 이거를 호전몽이라 합니다. 호전몽. 장자가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그냥 근데 나비는 사람 같으니 날려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황홀하게 나비의 꿈을 꾸고 깨어났어.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꿈을 꿨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깨는 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도대체 지금이 깨어난 내가 나냐 이거야. 그러면 꿈속의 나비는 누구냐? 꿈이 현실인가 현실이 꿈인가를 막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해요. 도대체 지금 장자라는 자신이 지금 우리가 여기가 나비의 꿈 속에 있는 거냐? 응? 나비가 나냐 나가 나비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근데 본질은 나다는 거예요. 내가 나비는 어떻고 내가 장자면 어떠냐? 그 본질, 이 본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아라고 해요. 자아가 본질이 중요하지 내가 모습을 나비로 하고 있던 그게 꿈속에 있던 현실에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호전몽의 장자의 꿈이에요. 어느 날 그 강가에 이렇게 누워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 어떻게 보면 잠을 자는 건지 좋은 명상하면 옆에서 누가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깨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배를 이렇게 풀어놓고 그 위에서 잘 참찬하는데 누워서 명상을 하고 막 하는데 웬 배가 와서 확 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명상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그냥 누가 감히 나를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쳐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확 일어나서 그 배사공한테 화를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차마 내가 그래도 도인이고 대학자인데 이 장자는 사실은 약 10만 자 정도 책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노자는 5천여자의 상하권을 쓰고 갔지만 여기는 책이 10만 자니까 뭐 20배 정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 깊은 학자고 도를 닦은 사람이 옆에 가서 툭 쳤다고 내가 화를 내면 되겠냐고 조금 참으면서 틈을 주고 딱 눈을 뜨고서 화를 내라 했는지 탁 했는데 배가 벼 있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그냥 떠돌이 배가 와서 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못 내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면 당신 운전 똑바로 해. 막 그랬을 텐데
없어. 그러니까 화를 못 냈는데 조금 전에 내가 화를 내려고 했던 거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여기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있었으면 화를 냈을 거고 없었으면 화를 안 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내가 여기 사람이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화를 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도의 대기돼. 그래서 이 허주다, 이건 허주. 이게 비인대인데 옛날에 어떤 저기 그 정치인호가 허주했어요. 그 왕을 2번이나 대통령 만나서 그 아시나요? 김윤환. 김윤환 씨. 네. 그분이 허주예요. 자기 때 대통령 될 사람 태워서 시켰다. 근데 이 호를 땄어요. 하여튼 인생을 살면서 나를 버려라는 게 허주예요. 배가 강을 건너는데 아까처럼 비 와서 칠 때는 실제 비어있는데 화낼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제 물결 와서 친 거잖아요. 떠돌아 와서.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화를 안 내. 그래서 내가 혼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빈대를 보고 욕하는 놈처럼 어리석은 놈이 없다 그랬어요. 나 어디서? 왜? 엄청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왜 화를 받아줄 수 없는데 배에다 무생물에다 막 화를 낸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 보고 욕하는 놈은 없다. 이때는 그러면 어리석은 놈이라 바보라 했어요. 근데 가는데 여기서 뱃사공이 잘못 이거 배를 못 보고 막 노를 짚고 오는 거야. 그럼 오늘 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 오지 마, 이거 배 있어 그랬는데 못 들어. 막 오니까 그 다음에 소리 더 막 지를 거 아니야. 오면 안 돼 그래요. 근데 계속 와. 이제 화를 내는 거냐. 그냥 막 쌍욕하면 그냥. 도대체 왜 그러냐니. 없으면 여기도 없었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니. 이게 없다면 나하고 부딪힐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강을 건널 때 와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방해자도 있고 막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빈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슨 화낼 일이 있냐. 아까처럼 빈배 와서 그때 그냥 오늘 재수가 없는 거나 아니 얘가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부딪혔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용서되는 거를. 그래서 인생의 허주 나를 버려라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장자는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을 한다. 그래서 너무 이게 돈 아깝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명상에 배가니까 뭐 일을 했겠어요 사실은. 아까 그 공무원도 뻔히 하나 해서 잘릴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배가 며칠씩 굶어가지고 친구한테 가요. 돈을 꾸고 쌀을 사려고 갔는데 그 친구 이름 굳이 밝힐 건 없는데 감하후라고 거기 나오는 이게 감을 감독하는 무슨 자기 같은 이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친구였어. 자기는 이제 배를 굶고 며칠씩 굶으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쪽팔림을 감수하고 친구한테 돈을 끌어간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고 쌀 좀 팔아먹게 몇만 원만 달라고 요새 돈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앞으로 내일 모레면 2, 3일 후면 시급이라 시급 알죠? 시급을 받는다. 공덕 받는 거 시급. 이 후니까 뭐 굉장히 높은 직업. 그런 것 같아. 시급 300금이 들어온다. 2, 3일 뒤에. 그때 꿔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장자는 지금 내가 배를 굶어가지고 너무 굶은 지 오래돼서 지금 당장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필요한데 안 꿔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없겠어 몇만 원이? 그러니까 장자가 관계가 안 좋았든지 하여튼 인간적이 안 좋았는지 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장자가 돌아서 나오면서 얘기해요. 내가 여기 올 때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어디서 나를 부르더라. 그냥 선비님.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사람은 없는데 수레바퀴 자국에 이게 수레바퀴가 있으면 땅을 가면 이렇게 바퀴 자국이 날 거 아니에요. 옆에 단면으로 이렇게 그죠? 요게 부모가 팔떡거리며 나를 찾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찾냐? 이렇게 아니 선비님 내 지금 물이 다 말라가니까 물 몇 잔만요 부시고 가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장자가 이게 귀찮은 거야. 그냥 물을 뚫러 가려면 어디 원물을 가서 그릇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아주
여기는 생새가 달려있는데 장자는 귀찮음 때문에 내가 이 붕어에 들어주기 싫어서 야 붕어님 내가 2, 3일 뒤에 오나라로다 유세를 가는데 가는 길에 그때 물을 대빵 갖다 부어줄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붕어가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내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진짜 말려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내일 모레냐고. 그때면 나는 거물전에 가서 걸려있을 거다. 이 얘기를 이 빗대서 이 친구한테 해주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학철보예요, 학철보. 말도 안 해. 이게 붕어자예요. 이게 저기 뭐냐 마르는 거예요. 이거는 수레바퀴 자국철인가래요. 거기에 물이 말라가는데 그 안에 붕어가 있는 거예요.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 속에 붕어의 입장이에요. 얼마나 그냥 뭐 힘든 시기고 정말 긴급한 시기인데 무슨 2, 3일이냐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2, 3일 뒤에 백금을 주면 뭐 하겠냐고. 지금 당장 몇만 원이면 쌀을 팔아서 바로 해먹을 걸 물 한 바가지 한 몇 잔을 지금 갖다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나중에 2, 3일 뒤에 거기다 강가를 연결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학철부. 이게 내가 이것도 이제 이걸 읽기 전에 그 전에 그 우리 선생님 말했어. 이수 선생이 이걸 강의를 하는데 학철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굴 빗대냐면 청나라 당대에 그 명리학의 대가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임철초나 뭐 저기 설하고나 그다음에 그 우리 저거 하여튼 그분들이 당대에 어마어마하게 명인인데 이 사주명리의 대가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말년이 고달팠어. 그래서 실력이 빵빵한데 손님이 많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명리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거의 굶어 죽을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들 중에 누군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임철초인지 하여튼 그런 자기 사주를 올려놓고 왜 나는 안 틀리는가? 왜 이렇게 못 살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주를 못 그래. 이 명가가. 그래서 자기 사주를 올려놨어요. 그 뭐 자평진 전 평균가 여기도 올려놓고 어디. 그래서 거기에 이수라는 우리나라의 당대 저 명리학의 고수가 이 얘기를 해요. 고수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명리는 운이 좋아야 돼요. 이런 얘기는 사적인 건데 옛날에 어떤 그 영덕보의 할머니는 명리를 배우면서 가서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날 배운 거 하는데 그거를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실제 인물이 할머니가. 근데 우리는 이걸 2년 3년에도 아주 명리를 제대로 모르잖아. 그죠? 하여튼 역사 얘기를 그렇게 하면. 자, 하여튼 학철부가 그거예요. 자, 공자님하고 이 노자님이 도가와 유가가 앙숙되는 사건들이 또 나와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공자님의 성격이 나는 참 여기 뭐랄까 성현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도가 쪽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어부 이 어부는 이름이 없어서 어부예요. 이게 진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아까 노자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BC 550년과 그러니까 400년 그 사이에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공자님이 여길 찾아가요. 아까 노자한테 당했잖아요, 한번. 그죠? 얘가 뭐냐고 물어보다가 혼났잖아. 여기 가서 이제 노자의 제자인 어부한테 가서 야, 이 대학자가 또 어부에 찾아서 나들 제자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당대에 공자님이 그 제자가 3000명이었어요. 중요 제자 72명이지만 3000명의 공자 학당의 원장이고 제자가 3000명인데 오늘날은 공자 아카데미의 최고수가 이 어부한테 와서 뭘 좀 배우겠다고 제자를 받아달라고 하니 이 어부가 이거를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육아 쪽에 대가지만 도를 배우러 오셨나 생각했고 여기 도가니까 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님한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도를 이루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하면
도를 떼어줄 수 없다. 그래서 당신하고 나는 같이 갈 수 없으니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님하고 나는 과가 틀려. 추구하는 게 그래서 거절을 당해요. 근데 이거를 장자가 썼잖아요. 200년 뒤에. 그죠? 그 200년에 이 자기 그 스승들이 공자를 까는 거잖아요. 디스. 그래서 또 당해. 두 번째. 그래서 도가와 유가는 앙숙이에요. 물과 물. 도척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도척. 그죠? 도척도 노노 맹자 할 때 이때 사람이에요. BC 550년에서 400때. 왜냐면 공자님이 이 도척을 만나러 가요. 재밌죠? 네. 도척이 누구냐면, 척자를 또 어떻게 쓰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는 이걸 쓸게요. 돌석자로. 도척이라는 친구가 공자가 딱 보니까 이 공자의 친구가 유하계가 있어. 유하계. 이 친구의 동생이 도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친구한테 세상에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그죠?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이 가르치는 것처럼, 동생이 막 이렇게 못난 짓하고 이 흉악무도한 짓을 하면 형이 가서 잘 바로 잡아야지,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아계가 공자한테 친구니까, 뭔 소리야, 걔는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이 내 말 못 들어, 안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럼 내가 가서 걔를 좀 바로 잡을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려요. 너 죽을 수 있어? 걔가. 왜냐면 이 도척은 하루에 한 명씩 잡아서 먹었잖아요. 간을 꺼내서. 예. 흉악무도한 도척에. 그래서 처음 듣나본데. 그래서 굳고 말리는데, 공자님 또 성격이 한 성격 하나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자기는 아까 삼천제자를 키운 일타 강인사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는데 최고인데, 여기 와서 이 친구 하나 내가 밥 못 잡겠냐고 간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이 가는 게 누구냐면, 아내, 천재 아내 있죠. 제일 사랑했던 이 지중을 아내를 데리고 가요. 또 한 명이 자한을 데리고 왔어요. 이 둘이 72명 제자 중에서도 최고 핵심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요절에서 좀 아깝고, 여기는 누구냐? 이 얘기는 왜냐면 공자의 중리열전에 수십 명이 나오는데 그건 안 할 건데, 이분은 공자님이 나중에 천하를 막 돌아다닐 때 13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유세를 하는데 어디도 스카웃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다니면서 비용을 얘가 다 댄 거예요. 최고 부자 제자가 이 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둘을 제일 똑똑하고 뭐 이렇게 했던 얘를 데리고 도척한테 가요. 자, 도척은 자기 밑에 8,9천 명이 넘는 도적대를 들고는 우두벌인데, 뭐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만나도.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중국이니까 제일 조폭 그러면 중국의 상화폐 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더 흉악하지만. 하면 이제 앞에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가서 입구에서부터 막힌 거죠. 나는 노날에서는 공부다. 이 공자의 본명은 공구예요. 이게 언더포를 쓰는 이유가 머리가 짱구라 그랬대요. 이거 공자 얘기 들으시면. 그래서 자기가 공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공선생님을 안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된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공자 스승 자자 써주지만, 거기는 공부잖아요. 공부가 왔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 도척이 알잖아요. 왜냐면 그 당대 천하가 이제 공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유세도 다니는 거고, 제자가 수천 명이니까 굉장한다는 거 대학생들도 아는데, 이 친구를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만나요, 자기한테는 옳은 소리, 여기한테는 아니지만 옳은 소리 하면 나한테 귀에 거스르는 소리만 해야 될 것 같은 게 안 만나는데, 내가 네 형 친구야. 그런 거예요. 유하계를 파는 거지.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 이게 당연히 내비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척이, 그러면 만나는 주는데,
네 말이 내 뜻과 같으면 살려주고 네 말이 나를 설득하는데 틀리면 넌 오늘 점심에 네 간을 요리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매일 그랬으니까 예?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한 공자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말을 먼저 꺼내요. 세상에 군자의 덕이 세 가지가 상덕, 중덕, 하덕이 있다. 뭐 덕이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덕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임금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도덕을 장군이라고 표현해서 장군님은 어디에 속하냐 딱 그런 거니까 이 도척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는 도둑놈에게 강도인데 무슨 임금의 군자에서 나를 택하라고 하면 아닌 걸 알고 그 교화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척이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끝이 있냐? 끝이 없잖아요. 아니, 땅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끝이 있다. 옛날에는 끝이 없는 걸로 봤어. 세상에 끝도 없이 펼친 게 천지인데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죽는다 이거야. 한시적으로 여기 왔다 가는 건 짧은 시간에 뭔 너처럼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얽매이고 이런 짓을 하냐. 그냥 하늘이 시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천명을 받고 사는 거다. 네가 그걸 알면 도라는 거고 그걸 모르면 도를 모르는 놈이야. 너는 여기서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게 과가 이게 도척도 도가 쪽에인가. 자기는 하루에 한 명씩 간을 끓여서 먹어도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도가의 원리다. 육아가 그걸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뭐 공자님 이제 작살 났잖아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놈이 농사도 안 지면서 여기 야단쳐요 도척이. 공자를 아니 놈 그랬는데 제가 이건 책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이놈은 농사도 안 지면서 밥을 먹고 옷을 짤지도 모르면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서 잘난 몇 마디로 이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임금들을 현혹한 거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지 네가. 그리고 대도 않는 효를 만들어 놓고 효제를 지 멋대로 만들어서 그걸 공부시켜가지고 명성을 높인 놈이 네 놈이구나 그런 거예요. 당장 꺼지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 돌아오니까 이화계가 돌아오는 공자가 오냐 하면 중요하잖아. 아니, 죽으러 갔잖아. 거기 뭐 안 통하니 자기도 안 통했는데 형인데도 안 통했는데 뭐 형친구하고 더 작살났다는데 오잖아요. 다시 마차 타고 오니까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서 오는 공자를 보고 야 그래 너 나 가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공자가 말도 말게 내가 참 여기서 우리와 관련된 얘기야. 내가 병이 없는데도 내 스스로 뜸질을 나와. 뜸질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되통당하고 왔다. 그리고 내 발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 지가 범을 찾아가서 범의 머리를 만지고 수염을 쓰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걸 장자가 썼잖아요. 그러면 이 육아를 굉장히 디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가와 육아는 성서 앙숙이야. 도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쪽하는 육아를 못마땅해 아주 그냥 안 싫어하고 육아는 항상 자기들을 그냥 뭐 이렇게 낮게 봤잖아요. 왜냐면 여기 정신세계잖아요. 육아는 이게 실제적으로다가 사치나 뭐 어떤 이런 거를 쭉 그냥 이렇게 뭐 보여주고 하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장자도 이 공자를 빗대서 200년의 사건을 빗어서 이 장자라는 책에다가 이걸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에 있는 제자들이나 육아에 있는 제자들이 앙숙일 수밖에 없어요. 도가는 오히려 불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으면. 자, 이 장자가 이렇게 이제 학업 관리할 때 이렇게 이제 명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날에서 사신을 보내서 재상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왔어. 그 사신이 와서 이 장자한테 저희 왕께서 재상으로 모시는데 가자고 부와 명예를 다 권력을 줄 테니까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장자가 그것을 노합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당신은 나라의 제사를 지낼 때 바쳐진 소를 생각한 적이 있냐 그래요. 소. 옛날에 큰 제사할 때 소를 잡잖아요. 그 소는 평상시에 잘 관리한다 이거야.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냥 뭐 저기 목욕도 시키고 심지어는 그 술을 놔서 이게 치잡내면서 잘 꾸며주고 다 해는데 결국은 제삿날이 돌아오면 형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갈 때 소가
저기 똥밭에 뒹구는 돼지였으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 뭐냐면, 이 초나라, 이 몽의 땅에서 이제 초나라로 이제 가는 거서 이 어떤 재상이 되는 걸 객경이라 그래요. 손님이. 이 객경 되는 건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재상을 자기 나라에서 똑똑한 놈 세운 것보다 외국에서 전국에서 똑똑한 애를 먼저 스카우트해서 이익을 세운 애들이 패권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연성이, 그냥 인재 발굴의 유연성이 춘추 전국 시대만큼 없다고 보는 거예요. 대단해. 이게 나라를 안 가렸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객경들이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왔잖아요. 타 나라에서. 그러니까 요게 모함을 많이 줘. 이 밑에 기존 세력의 기득권들이 모함을 해서 얘들은 결국 나중에 다 작살나요. 그냥. 그게 일회성이야. 이게 몇 달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며칠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몇 년까지 가다가 또 평생 있다가 이 이사 같은 그 사람은 거의 그냥 뭐 다 하다가 나중에 그냥 요절, 이게 허리가 잘려서 죽어요. 그 이사, 유명한 이사, 그 한비자의 친구. 이거를 두고두고 봤는데 내가 그 소유처럼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건 난 싫다. 나는 그냥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나야. 그래서 이걸 거절한 거예요. 예? 이게 저기 장자라고 보시면 되고, 장자가 내가 잘해준 얘기는, 뭐 본질 얘기 중에 하나가, 장자 맹자 관계를 하신다고 맹자 얘기를 안 하셨어요. 맹자는 여기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뭐냐면, 노자 한비자 열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노자 한비자 열전이라고 제목인데, 노자가 나오고 장자 나오고, 여기 신자가 신부래가 하나 한 줄 나오는데, 이거 내가 지금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비자가 이렇게 나와서 요 네 분을 노자 한비자 열전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맹자 얘기라 공자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는 제후국으로 해서 저기 세가에 있어요. 공자님을 높게 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한나라가 육아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자님을 높게 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이분들이 저기 육아를 디스한 내용을 여기다가 다 쓴 거를 굳이 거기다 조금씩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방대한 책인데 억울하는 얘기, 그 다음에 도촉이라는 얘기를 보다 한 단어씩 그거를 갖다 써놓은 거는 약간 이 저기 사마천도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육아의 책에 대한 약간의 그 저기 모순점 같은 거, 너무 오만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허례허식이 심한 게 이 육아예요. 3년상 이런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꼬집게 해서 이 도가를 심었지 않느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해보니까 약간 그래요. 어느 날, 원숭이 조련사가 원숭이를 교육하는데, 원숭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너 말 잘 들으면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줄게. 그런 거야. 그게 원숭이가 그냥 빡빡거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줄게. 그게 너무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3개 준 거하고 저녁에 4개나, 아침에 4개나 3개나 7개 준 건 똑같아요. 근데 먼저 하나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동물을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걸 어떤 본능적으로 보는 것처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같은데 왜 거기에 시비가 갈리냐를 장자가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같은 장자도 저기 보시면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호전모, 그 다음에 허주는 꼭 기억해서 내 인생에 나를 내려놓고 버려야 모든 걸 수용하고 화낼 일도 없다. 어떻게 보면 다 그게 다의 운명이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냥 본질은 나비가 되든 내가 되든 자아가 있으면 바뀌는 게 없다. 장자까지 끝이고 좀 쉬었다가 그래도 되죠? 네. 노자와 장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서로의 추구하는 게 좀 약간 다른 게? 추구한 건 틀린데 더 이 장자는 자연적으로 그죠? 무의자연적으로 더 가는 거죠. 노자는 현실적으로다가 있다가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때가 돼서 그냥 이게 자연으로 사라진 거고, 이분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늘 그냥 그 저희 자연 속에 나가 있고 내가 자연에게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뜻은 이해는 여기가 더 어렵다 하는데 이거 우리가 더 어려운 거죠.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산속도 안 들어가고 현실에서 이 짓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예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차이를 도덕경 할 때 도는 장자고 덕은 그렇게 나눠주세요.
도면 뭐 노자고 저분 장자도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도라 그러는 것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도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원리의 모든 시작이 도에서 왔다. 그런데 천지고 뭐고 무가 도잖아요. 무에서 천지가 생겨 천지에서 만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도라고 하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감사합니다. 네. 살짝